셋. 안녕하세요. 오늘 또 뉴페이스 나오셨는데 학교 선생님이시죠? 네네. 네. 어느 학교 재학 중이신가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국어 가르치고 있는 네. 김미나입니다. 김민아 선생님 오늘 우리가 그 초대한 이유는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그쵸? 책이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저자를 모셨네요. 예, 명문대 필독서 365. 그 365일 그래서 365로 하신 건가요? 네, 하루에 한 권씩 아, 좋은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해달라는 그 출판사 측의 내용을 듣고 책을 이제 받아봤거든요. 네네. 제가 딱 받아보고 제가 얘기했지, 최 선생님. 네. 어마어마한 책 나왔다고. 그치? 그래서 제가 막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진짜 제가 기다리던 책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네. 네. 5분의 선생님이 공동 저자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5분의 선생님이 과목이 다 다르시죠? 네, 그렇죠. 저 네, 국어, 수학, 과학, 역사, 미술 이렇게 5명을 다 사는데. 있다.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의 학생부, 네, 그렇죠, 진로를 네. 위해서 꼭 필요한 책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그거를 학생부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의 그렇죠. 활용 네.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신 책인데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워크북. 네, 맞아요. 초록색이랑 보라색에 나오는 이제 책 구성이 하나는 이제 그 생기부 정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독서에다가 한 권은 이제 워크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워크북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구성이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읽으면 좀 더 학교 생활하거나 아니면 생기부상에 적을 때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지금 이제 365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 월별로 예.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뭐 문학, 맞아, 그런 역사, 뭐 맞아요. 지구과학 예, 뭐 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이제 주제에서 뭐 찾아서 읽어도 되고, 예. 뭐 날짜별로 처음부터 뭐 읽어도 되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이제 한 권씩이다 보니까, 근데 365권이다라고 하면 이제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책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선별하는 과정도 꽤 오래 걸렸고 예. 또 수정하는 과정도 이제 여러 차례 거치면서 이제 엄선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간단한 이제 소개를 보시고 그 아래에 있는 심화 활동까지 이제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안내를 함께 실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네, 뭐 보고서를 작성한다라든가 뭐 사례를 조사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되고 국어과니까 이제 문학을 예로 들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책 중에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읽으셨던 이제 뭐 불편한 편의점 뭐 이런 거 이제 있는데요. 네, 여기 뭐 불편한 편의점 코로나 이제, 때? 네네네. 예. 그때 이제 그 당시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 뭐 이런 게 담겨 있죠. 뭐 교과서에 이제 한 학기 한 권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문학에서 책을 골라라라고 하면 학생들이 저는 진로가 뭐 국문과가 아닌데 문학에서 골라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학에서도 다양한 주제를 이제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주제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심화 활동을 보시면 뭐 거기에 이제 노숙자였다가 편의점에 이제 밤 시간을 담당하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뭐 노숙자들의 실태를 조사를 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코로나 시기니까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팬데믹 상황 주제를 정해서 얘기한다거나 그러니까 문학이지만 다양한 주제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책에 이제 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심화 활동이나 워크북에서도 좀 우리가 얘기하는 표면적인 주제 그걸 넘어서 네, 다양한 주제로 이제 폭넓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것을 사회생활하고 연결시켜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보고서를 그렇죠. 작성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문학은 꼭 문학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주제를 잡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융합이니까. 예.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한 학기 한 권 읽기 그게 교육과정 안에 있는 거죠. 있어요. 네네. 과목명인가요? 교육 과정 프로그램명인가요? 안에 교과서에도 있어요. 아, 네,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첫 단원에 나와요. 그래서 1학기는 뭐 진로 독서, 아. 2학기는 문학 독서, 뭐 이렇게. 그럼 이제 한 학기에 한 권을 읽는다는 거는 심도 있게 읽는다는 뜻일 텐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그걸 운영을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한 학기 한 권 읽기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중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친구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책도 많이 잘 골라요. 네.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에서 뭐 일주일에 1시간 뭐 이렇게 꾸준히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네. 맞아요. 한순간에 선택이 이제 한 학기를 좌우하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일주일에 1시간씩 꾸준히 이제 긴 호흡으로 그 책을 읽는 거죠. 네. 그래서 매번 이제 독서일지도 쓰고 뭐 주제를 정해서 뭐 탐구 활동도 하고 나중에 이제 마무리 활동으로 뭐 서평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생기부의 기록.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이제 수행평가에도 이제 반영을 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학교 활동에서 이루어진 독서 활동이기 때문에 생기부에 이제 과목,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그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어 과목이지만 네네. 자기가 어떤 책을 고르고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네네.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한 학기 한 권 읽기 그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독서력을 쓰라는 거네요. 생기부에. 그렇죠. 그렇죠. 생기부에 독서 활동란이 없어졌는데 독서 활동란이 이제 생기부에 뭐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네, 입력은 되죠. 입력은 네, 되는데, 독서 활동 상황에 이제 네. 자기가 읽은 책 제목, 지은이가 입력은 되지만 대입에 반영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 활동에서 이루어진 독서 활동이라면 다른 뭐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가 뭐 창체, 뭐 창체 시간에 이루어진 거면 거기에 이제 충분히 이제 기록이 가능한 거죠. 그런 게 있었구나. 네, 그래서 독서 활동 상황은 대입에 미반영이지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충분히 이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독서 활동란이 없어졌으니까 독서를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독서가 굉장히 더 독서의 활용이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적으로 그냥 많이 읽었다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렇죠. 책 제목을 막 지금은 이제- 넣는. 예, 예. 지금은 이제 독서를 어떻게 자기 진로나 그렇죠. 학 과목에 맞게 활용하는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훨씬 더 퀄리티가 올라가고 적히는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운 활동들을 이제 심화할 때 독서 활동을 활용을 하는 거죠. 자기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과목은 또 굉장히 독서까지 넣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야 된다는데 어떤 책을 아이들이 읽어야 될지 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활용하시면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가진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났고 또 최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이 책 추천해달라는 많아요. 말 예, 많이 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디 좀 없나? 진짜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이 딱 나와가지고. 네. 네. 저희도 이제 처음에 네. 이제 이 책을 기획을 할 때 네네.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까라는 고민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 이제 본책에서 그 책에 대한 설명을 좀 보시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를 워크북까지 이제 보시고 하시면서 참고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책도 좋지만 여기서 워크북에서 책을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라는 방식도 터득할 수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책을 내가 굳이 선택해서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다른 책을 그렇죠. 선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생기부에 녹여낼까 이런 방법들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서 맞아요. 여기 있는 네. 그 책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런 활동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우치셨다면 다른 책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여는 글에 입시를 알면 대학이 보인다. 네. 요거가 굉장히 한 챕터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그 바탕으로
입시도 굉장히 깔끔하게 요약을 해주셨고 그거에 이제 밑바탕이 사실 학종이죠.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 네네네. 이 책을 또 쓰신 거가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렇죠. 준비하는 네네네. 학생들을 좀 도움을 주고자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하신 네, 거죠. 상위권 대학 학종은 정말 그 독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선생님들이 또 여기 쓰셨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아이들이 독서가 없이 어떻게 자기의 어떤 진로나 어떤 지적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까 싶어요. 가고 싶어하는 수도권 지역 그 대학들, 상위권 대학? 네네. 거기에 이제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 예, 예. 중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수시 모집 정원 중에 한 상위 한 50% 되지 않나요 이상? 네. 매년 이제 달라지기는 네, 그쵸, 하는데 그쵸. 네. 이제 40%를 웃도는 정도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는 이제 자기소개서도 폐지됐고, 네, 맞아요. 교사 추천서도 이제 네, 폐지됐고, 네. 그럼 이제 나를 담아낼 수 있는 게 그렇죠. 네, 학생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학생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이제 정시 모집에서 이제 서울대가 네, 교과 평가를 이제 놓고 시작했죠. 네네네. 그래서 뭐 성적뿐만 아니라 이제 뭐 특기 사항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만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제 굉장히 맞아요. 중요해졌는데 뭐 성적 잘 받는 거, 뭐 수업 활동 열심히 하는 거, 뭐 동아리 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 뭐 사실은 이제 다 아는 그쵸, 다 기본적인 알죠.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돋보이는 네, 맞아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제 네. 만들 것인가 해서 그 해답을 우리는 독서 활동에서 이제 찾으려는 거죠. 서울대 그 아로리 웹진 그거 네네. 많이들 네네. 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그 문구 굉장히 그 인상적인 문구 그 서울대학교는 여전히 예. 그 독서를 통해서 생각을 맞아요. 키운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런 문구가 있어요. 네, 그 목록이 나오는 그 페이지에 아주 인상적인 그 문구가 있어요. 예전에요. 서울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을 때 독서 유일하게 모든 자기소개서에 4번 항목이 지원 동기거나 진로 계획이거나 이랬는데 맞아. 독서 서울대학교는 변함없이 맞아요. 5권까지 썼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처음에 네, 그러다가 이제 3권으로 줄었어요. 세 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독서를 되게 이제 서울대학교가 그렇죠. 중요시한다라는 네, 걸 네, 아예 그냥 표방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자소서가 없어졌으니까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렇죠. 교과서라는 게 사실 좀 개념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만 가지고 얘가 깊이 있는 공부를 사실은 뭐 한계가 있죠. 그거를 조금 확장하고 심화시켜 나가고 또 다른 과목과 이렇게 융합시키는 그렇죠. 것도 독서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네. 우리가 뭐 엉뚱하게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읽은 책 이거 말고 이제 학교 활동과 연계된 네, 독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심화 활동을 했고 네네. 확장했고라는 걸 충분히 이제 녹여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책이 지금 고등학생의 어떤 생활기록부 요것도 충분히 너무 활용하기 좋지만 저는 이게 조금 중학교 저는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미리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아이의 그것들이 다 성적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조금 진로가 탐색되고 그 부분을 좀 찾아가야 될 때 저는 중학생의 진로 찾기를 위해서 정말 이 책이 중학교 학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고등학생 때는 이제 책 읽을 시간이 사실은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이제 맞아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학생 학생들이 네, 책을 읽어도 좋죠.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해서 도서를 선정해서 네, 읽는 거. 네. 고등학교는 사실 여기 이제 책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수행 과제나 어떤 숙제나 이런 걸로 책을 읽는 게 가능하지 얘가 어떤 교양이나 이런 것들을 진로의 어떤 순수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
이거는 조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어렵죠. 않아요? 어렵지 네,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수행을 위해서 책 읽는 것도 힘들었고 버거. 네네네.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과니까 이제 음.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그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젝트가 사실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네네.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고등학생들한테. 독서를 하는 방법과 책을 읽은 후에 어떤 활용에 대한 방법론을 터득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 교육과정 안에 없었거든요. 네. 국어 교과서도 발췌독으로 부분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읽고 네. 하나를 깊이 있게 가져가고 막상 독후감 써봐 그러면은 되게 못 쓰지 않아요? 어떻게 첫 문장, 쓰는 끝 문장만 써. 진짜 못 써. 줄거리 쓰고 재밌었다. 아, 맞아. 이거는 네. 초중고가 똑같아. 그렇죠. 그쵸? 이 책이 근데 사실은 그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의 그 방법을 선생님들이 지금 워크북 같은 거는 진로별 영역별로 다 그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라서 그쵸?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이 하나하나의 챕터가 하나하나의 그 책 내용이 책의 활용이 그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을 그냥 다 모아놓은 것처럼 돼요. 그렇죠. 그쵸, 책 맞죠? 선정부터 이제 네. 독후 활동까지. 네.